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죠? 네, 오늘 도복을 입은 무도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전통 무술 태권도, 이 태권도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우리 태권도 시범의 대부이시고 태권도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려지시는 이규형 대사범님, 그의 태권도 인생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사범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권도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례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를 이제 몽예로 이렇게 하고, 네. 거수경례는 이제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하고요. 아니, 저도 사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워서 네. 2단이거든요. 근데 대사범님이시라서 제가 어떻게 완벽한 이해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별 말씀. 감사합니다. 옛날에 2단이면 대단하시죠. 왜 옛날 2단하고 요즘 2단하고 다릅니까? 옛날에는 승급 심사를 보는데 예. 6개월 만에 한 급씩 올라갔는데 예. 요즘은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에 이제 한 급씩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2단이시면은 지금은 고단자 이상 실력을 갖춰야만 그때 승단이 가능하니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범님은 몇 단이세요? 단을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 공인 9단입니다. 공인 9단. 네네. 태권도에서 최고가 현재 9단이죠? 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최고 단이 9단이고 또 10단이 있는데 그건 추서단이라고 합니다. 예. 추서단이란 뭐냐면은 9단에 생존해 계실 때 태권도에는 그 공로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이제 한 단을 더 이렇게 승단해서 추서단, 10단 이렇게 이제 부여되게 되죠. 지금 10단으로 추서되신 선배분들은 몇 분 정도 지금 계십니까? 원로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순배 관장님이랄지 또 이제 원로분 중에 홍종수 관장님이랄지 몇 분 계십니다. 예. 사범님은 태권도를 그럼 모두 몇 년 정도 하신 겁니까? 제가 10살 때 입문을 시작했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68세니까 한 58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루도 태권도 안 하신 날이 없으세요? 그 사이에? 제 기억에는 아마 비행기를 이제 장거리, 브라질이랄지 이렇게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저를 위해서 연습하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수련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 수련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요즘은? 보통 이제 체력 훈련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기술을 갖다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예, 보통 한 3시간 반, 4시간은 꾸준하게. 그렇게 좋으세요, 태권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좋은 이유는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나약했는데 매도 많이 맞고. 그러셨어요? 네. 하긴 키가 저보다 좀 작으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좀 왜소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렸을 땐 또 체격이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많이 맞기도 했죠. 그러다가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건강해지면서 또 정신력이 향상되고 또 제가 현재까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서는 이 태권도가 또 저를 이제 원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해외에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지만은 또 전 세계 다니면서 태권도 저변 확대와 이제 또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보람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도복 입으신 모습 처음 보니까 네. 보통 이제 흰 띠에서 시작을 해서 네.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네. 검은 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요즘도 똑같습니까, 그 띠?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띠의 색상이 주는 연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렇게 색상이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색을 좀 많이 이렇게 더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국내 자체에서도 어디는 이제 8개 색상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4개 색상을 이용하는 데 있고 그게 국내에서도 통일이 안 됐다고요? 예, 통일이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걸 통일 못 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사회에서 예. 이제 승급의 제도와 색상에 관한 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야죠. 네, 그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국기원 같습니다. 이사도 지내시고 원장님도 지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국기원에 가서 초단, 2단 심사를 보고 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전국에서 국기원 말고 그런 단 심사를 보는 곳이 또 따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국기원에서 국기원에서 하죠. 이제 단증이 옛날에는 이제 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뭐 무슨 관 했는데 지금 이제 통합이 되면서 모든 단증은 국기원에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그것만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부터는 국기원에 다 통합을 하는데 네네. 그 밑에 승급은 급수는 조금 제각각이다.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범 자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도장을 운영하면서 승급을 할 권한이 있죠. 1급까지는 지도자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승급을 이제 집행하니까 예, 네, 그런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장은 띠 색깔도 8가지나 해서 예. 승급 심사비를 좀 더 받겠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가 많아지면은 예. 그런 이제 배우는 사람의 부담도 있겠고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성취욕을 맞아요. 부여해주는 이런 특히 동기 유발도 되지 어린 학생들 않을까 같은 생각합니다. 경우는 네. 한 값씩 올라가고 예. 띠 색깔 바뀌고 그렇죠. 이런 데서 더 호기심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무조건 뭐라고 탓할 수만은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다르다는 건 좀 문제입니다. 예, 문제가 분명히 있죠. 통일시켜야 네네. 되겠네요. 어디 가나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띠 색깔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당연히 검은 띠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검은색이 아니에요, 띠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게 검은색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 안쪽에는 예. 좀 검정색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한 40년 이상을 수련을 하다 보니까 색이 바래가지고 지금 이제 흰띠가 된 거죠. 네. 원래는 검정띠였는데. 네. 검은색이 그렇게까지 변합니까? 네, 변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글쎄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안쪽에는 검정색이 남아 있는데 겉에는 이제 색이 바래서 이렇게 그 하얗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별 말씀. 그러니까 바로 그 띠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뭐 58년을 하셨다 하지만 뭐 1년에 좀 연세 드시고 나서는 1년에 하루 이틀 그냥 제자들 앞에서 시범이나 보이시고 안 하시고 이러면 띠 색깔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매일 하신다는 게 입증이 되네요. 아직은 이제 제가 뭐 쓰러질 때까지는 이제 그 돌을 닦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를 위한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또 태권도 저변 확대와 발전, 그다음에 이제 국위선양에 보람을 느끼니까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10살 때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뭐. 10살 때 어떻게 태권도를 처음 접하시게 됐어요? 10살 때 제가 이제 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4학년 이때쯤? 예, 그때쯤 됐겠죠. 그때 이제 몸이 왜소하다 보니까 동료들한테 이제 매도 많이 맞고 또 몸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태권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장이 생겼어요? 예, 도장이 아니고 경찰관들을 가르치는 사범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야, 저건 정말 저걸 배우면은 나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우선 내가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안 맞으려고 배운 거죠. 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이제 일반인들도 가르치게 됐죠. 그분이? 경찰관들 가르치면서 일반인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입단을 하게 된 거죠. 10살짜리가 손 들고 가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어린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네. 같이 입단을 했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예, 예. 네. 그랬어요. 처음 접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많이 힘들었죠. 네, 이제 왜냐하면은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권태도 느끼고 근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참 불행한 이런 입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때는 승급 심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예, 예. 빨간 띠를 땄을 때 지도하는 스승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요? 떠나셨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도 왜 떠나셨을까? 예. 제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래요? 예, 그래서 빨간 띠 때 이제 제가 고아가 된 거죠. 그럼 그 스승님은 그 후로도 한 번도 못 뵀어요? 못 뵀죠. 이상한 일이네요. 예. 왜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빨간 띠 때 그때 한 50명이 운동을 했는데 예. 다른 동료들은 이제 아예 운동을 다 포기를 했고 저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은 태권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제 돌아와서 메모 같은 걸 해가지고 연습을 이제 혼자 많이 했죠. 그럼 그 2시간 걸려서 매일 다니신 거예요, 도장?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지 매일은 못 다니죠. 아하. 거리가 멀고 예, 또 이제 예. 교통비 관계 때문에도 예. 그때는 제가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골 촌에서 뭐 다 그렇죠. 뭐. 예. 뭐 이 내과에 가서 뚝 쌓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신문 배달도 하고 어린 나이에. 예.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서도 태권도를 좋아했습니다. 또래 같이 시작한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전 뭐가 그렇게 좋아서 평생을 태권도의 길로 접어들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 원인은 맞지 않으려고. 맞지 않으려고. 또 이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예,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예, 아들한테. 시범을 보이니까 저를 때렸던 그 동료들이 다시는 이제 그렇죠. 우러러보게 되고. 예, 그런 이제 영웅 심리적인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태권도의 그 가치 예.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죠. 예. 근데 좀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스승이 계실 때 1시간 운동을 했으면은 보통 4시간, 5시간도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을 했어요. 이제 군대 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낭에다가 톱밥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마당에다 그걸 세워놓고. 설치를 해놓고 일종의 샌드백 같은 거. 샌드백이죠. 예.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1단을 초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초단 심사를 2번 떨어졌어요. 정말요? 예. 운동량은 많았는데 예. 스승이 안 계시니까 혼자 아무리 연습해도 네. 어떤 진수랄지 이런 요령이랄지 성취도랄지 이런 게 굉장히 늦었죠. 결국 검은띠 초단을 따기까지 몇 년이나 걸린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급심사가 6개월에 한 6개월이고. 번이었으니까요. 예. 또 2번 떨어지시고. 예. 몇 년 걸렸죠. 그때는 초단 심사를 1년에 한 번만 봤으니까. 1년에 한 번 보고. 네네. 그러면 중학교 때 이후에 가서야 검은띠가.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련을 하셔서 2단, 3단, 9단까지 따시는데 몇 년 고청 걸리신 겁니까? 그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2단이 되려면은 1년이 돼야 기다려야 되고 2단에서 3단은 2년. 2년, 그러니까요. 네, 1년씩 계속 이렇게 불어나죠. 8단에서 9단 되려면 9년.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아. 또 기간도 이제 9년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네.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태권도를 수련을 혼자 하셨고.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체계적인 도장에 다니면서 사범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시골에서는요, 제가 유일하게 유단자였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관들이 의무적으로 격일제로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네. 사범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조남이 전옥현 서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예.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 갔죠. 갔더니 너 유단자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 한번 태권도를 해봐. 예. 그래 동작을 딱 했더니 됐어. 예. 네가 경찰관들을 좀 지도해달라.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고등학생인데 경찰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사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사범 자격증 제도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군내에 7개면이 있는데 7개면에서 전체가 경찰관들이 격일제로 와서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서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했죠. 하루는 서장님, 제가 이 일과 시간 이외에 이 도장을 좀 제가 활용하면 어떨까요? 네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왜? 그래서 일반인들도 희망자가 있는데 좀 가르치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완전히 도장문을 여신 거네. 그렇죠. 고등학생이. 예. 저를 이제 원하는 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개면 중에서 6개면을 이제 점점 분관을 두고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분관까지. 예. 수련생이 한 2,000명 됐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태권도 붐이 일어나니까 태권도를 해야만 젊은이들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단했죠. 신문에 중앙지에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수련생이 많은 곳. 근데 정작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 관장이더라. 그렇죠. 네네. 돈도 좀 받으셨어요? 그때는 무료로 이렇게 하다시피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어렵게 운동을 했고 스승 없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를 원하는 제자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다가요. 그리고 그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천재는 아니었지만 일찍부터 사범은 되신 거예요. 예.